2025년 6월 17일 서울병원에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한국 연예계의 거장이자 한 세대를 풍미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이덕화가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소식은 폭발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온라인 신문 등 모든 매체에 동시에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한국 스크린의 전설 이덕화, 암 투병 끝에 별세.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40년을 함께한 아내 김보옥이 병원 복도에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쓰러지는 모습은 가족을 넘어온 나라를 잃은 아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5년 초 이덕화는 피로, 허리 통증,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부터 장애와 싸워온 강인한 남성이었던 그는 여전히 그것이 단지 노화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도 병원에도 가지도 일을 멈추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촬영장에 갔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늙은 아버지들에 대한 리얼리티 쇼를 녹화했다. 그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린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그의 아내였다. 밥도 예전처럼 안 먹고 눈도 멍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김보옥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결국 아내는 그를 서울대병원으로 데려갔다. 결과는 벼락 같았다. 말기 신장암, 전이, 희망이 없다. 결론을 듣는 순간 이덕화는 말을 잃었다. 평생 무대에 서서 대사 하나하나에 능통했던 그는 그 순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충분히 살았어요. 하지만 아직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5분간의 침묵 후 그는 말했다. 이야기는 운명보다 더 잔혹해 보였다. 1976년 김보옥은 오토바이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연인을 돌보기 위해 무용수 생활을 포기했다. 그녀는 14일 동안 그의 병상 곁을 지키며 붕대를 갈고 약을 바르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아 결혼했다. 하지만 2025년 그녀는 예전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병상 곁을 지켰다. 다만 이번에는 깨어나지 않았다. 한 측근은 이렇게 밝혔다. 의사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자 보옥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처음 한 말은 전에 그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무력한 거지 였다. 병원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간호사, 의사, 심지어 다른 환자들까지 김보옥이 복도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모두 말을 잃었다. 네가 떠났으니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 남자가 그렇게 조용히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왜냐하면 그는 자이언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남자, 왕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 고통을 견뎌낸 남자. 한국 사극의 심장이라 불리는 남자 수천 명의 팬들이 하룻밤 사이에 댓글을 남겼다. 내 어린 시절의 일부가 사라졌어. 스크린에서 널 보며 자랐어. 이제 정말 눈물이 나. 남자도 강하면서도 감정적일 수 있다는 걸 믿게 해준 사람이 바로 너야. 1976년 봄, 이덕화는 24살, 인생의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깊은 눈빛과 탄탄한 몸매, 그리고 유명 배우였던 아버지 이해춘에게서 물려받은 타고난 영화적 카리스마를 지닌 한국 영화계의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이덕화는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교외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그의 남은 인생을 바꿀 여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트럭 한 대가 반대 방향으로 달려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끔찍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 피, 부러진 뼈, 그리고 그 밤 이덕화는 14일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온몸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사寸바늘 이상을 꿰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엉덩이와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3급 장애, 즉 영구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었고 몇 달 동안 영화 촬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만성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일 밤 등이 불타는 듯 아팠어요. 잠결에 신음했죠. 그리고 아침에도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시 그의 여자친구였던 김보옥. 사고가 났을 당시 그의 아버지이자 전설적인 배우 이해춘은 같은 병원에서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병마와 싸우며 중환자실 문으로 가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손도 대지 못한 채 중환자실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그는 살아있지 않아요. 마치 내가 그를 일찍 가게 만든 것 같아요. 이덕화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적십니다. 그는 아버지를 끝까지 괴롭힌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덕화의 강인한 외모에 감탄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등에 난 큰 흉터가 남을까봐 대중 목욕탕에도 가지 못합니다. 매일 밤 칼날처럼 밀려오는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2009년 그는 망가진 몸을 수선하기 위해 1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가 맡은 모든 역할은 싸움입니다. 관객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의 싸움입니다. 한 베테랑 감독의 말입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덕화는 자신의 고통을 대중에게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깁니다. 의사가 말기, 신장암 진단을 내렸을 때에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거의 5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어요. 그저 무대에서 굳건히 섰던 건 저였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2025년 6월 서울대학교 병원 사롱구호는 한때 전설이었던 그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보는 곳이 되었다. 이덕화, 전이성 신장암과 5개월 넘게 침묵의 투병 끝에 그의 몸은 50도도 채 되지 않는 쇠약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고통에 그는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숨쉬는 매 순간이 사투와 같았다. 의사들은 투석과 생명 유지를 위한 약물 치료를 계속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호흡관과 정맥 주사를 맞은 채 병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대 위의 대조용으로 무력한 모습으로가 아닌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술가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세상을 떠나기로 선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덕화는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흰 화환도 필요 없고 성대한 추모식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 그 부족한 쓸쓸함에 대하여 사랑과 그 외로움을 틀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보내주세요. 장례식은 가까운 친구들과 믿을 수 있는 동료들, 그리고 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관 위에는 엄숙한 영정 사진 대신 한복을 입고 영화 자이언트에서 맡은 배역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강인함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내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의 방식 때문입니다. 이덕화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 배우의 목소리, 남편의 포옹과 같은 그의 기억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